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정보기자입니다. 자, 많이 먹는 먹방 유튜버들은 왜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먹방 유튜버들이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비만 인구가 늘면서 특히 고도 비만인들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비만 수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국내 최고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직접 찾아왔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외과 교수로 근무 중인 박영석입니다. 자, 비만 수술을 받으면 음식을 마음껏 먹어도 살이 찌지 않을 것 같은 마법 같은 수준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실제로 어떤가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고요. 비만대사 수술은 그러니까 적게 먹어도 소식해도 포만감을 느껴서 한 번에 소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수술 전보다 소식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지는 것이죠. 비만대사 수술을 받으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1000칼로리 정도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그 정도 섭취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도 네네. 고칼로리 음식 아니면 단 음료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드시는 분들도 없지는 않은데 네네. 네. 이런 분들은 사실 수술하고도 그렇게 뭐 하루 종일 계속 과자만 먹는다든지 네. 뭐 단 음료수만 마시면은 하루에 뭐 3000칼로리 이상도 섭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살이 잘 빠지질 않죠. 근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네. 뭐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이제 가르쳐 드리는 대로 식이 조절을 하고 하시는 분들은 1000칼로리 이내를 보통 섭취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체중 감량이 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량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살 빼려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그냥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네. 내가 이제 수술까지 받으니까 수술 후에는 내가 뭐 별 노력을 안 해도 계속 살이 잘 빠지고 마른 체형을 잘 뭐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제가 흔히 환자들에게 수술은 이 곱하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술 전에 네. 내가 뭐 10kg 정도를 감량하기 위해서 네. 한 노력을 한 10 정도를 의 노력을 기울였다면은 네네. 수술 후에는 똑같은 한 10 정도의 노력을 똑같이 내가 기울이면은 체중을 뭐 20kg, 25kg를 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은 우리가 네네. 노력한 거에 비해서 효과를 훨씬 더 크게 만들어주는 그런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대신에 노력을 하나도 기울이지 않는다. 노력이 0이다. 네. 그러면은 거기에 곱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네. 결과값은 0이 되겠죠. 자, 비만 수술을 이야기하기 전에 왜 먹방 유튜버들은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있는지, 혹시 그 위를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네. 위가 조금 늘어납니까? 어떻습니까? 예, 위는 쉽게 생각해서 네네. 풍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예, 우리가 뭐 풍선이 굉장히 작지만 거기에 바람을 넣으면은 굉장히 커지는 것처럼 그렇죠. 예, 공복 상태에서는 크기가 네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오. 예, 근데 위에서 특히 이제 잘 늘어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위에 윗부분, 위저부라고 부르는 부분하고 네네. 위에 이제 옆부분이죠. 대만곡이라고 부르는 네네.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특히 이렇게 잘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식사를 이제 많이 하게 되면은 네네. 그 부분이 늘어나면서 먹은 음식을 이제 점점 더 많이 저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네네. 아마 먹방 유튜버 분들은 이런 위의 신축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네. 훨씬 더 뛰어나실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다른 사람은 한 2배 정도 늘어났으면 금방 이제 포만감을 느끼고 더 이상 이제 먹기가 싫어지는데 네네. 이제 그런 분들은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서 막 위가 뭐 3배, 4배 이렇게 늘어나도 네. 포만감을 잘 못 느끼시고 계속 더 드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주제가 고도 비만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살을 좀 해결할 수 있는지, 그 여러 가지 닥칠 수 있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비만 대사 수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네. 이 비만 대사 수술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인지 어떤 차이 있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시죠. 네. 크게 대표적으로 비만대사 수술은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네네. 하나는 위절제술이고 다른 하나는 위우회술입니다. 위절제술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위소매 절제술인데요. 위를 세로로 절제하는 수술인데 네네. 절제하고 남은 부분이 뭐 옷소매 모양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그런 위소매 절제술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음식을 많이 먹으면 네. 늘어나는 부위가 위의 윗부분과 네. 위의 대망곡, 이 옆에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위소매 절제술은 위에 이렇게 잘 드러나는 부분, 윗부분과 옆부분을 절제해서 제거해주는 수술입니다. 네. 그러면 우린 두 가지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위를 절제했기 때문에 위의 용적이 줄어드는 줄어들죠? 네.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위의 신축성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수술 후에는 위의 용적이 한 200, 300cc 정도가 남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350cc, 400cc를 먹는다고 위가 먹는 거에 맞춰서 그렇게 늘어나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위 우회술은 식도와 연결돼 있는 위의 상부를 잘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네. 위를 굉장히 이제 작게 잘라주게 되고요. 네. 위 주머니에 소장을 연결하는 수술이 바로 위 우회술입니다. 그러면 이 남아 있는 대부분의 위는 네네. 배 안에 그대로 남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위 우회술 후에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식도를 거쳐서 위 주머니, 네. 작은 위 주머니를 거쳐서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네. 이 대부분의 위를 건너뛰게 되는 네. 것이죠. 즉 이제 이것을 우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네. 위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술의 이름이 위우회술인 것이고요. 네. 아까 위소매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절제한 위를 떼어낸 몸에서 제거하는데 네. 이 위우회술 같은 경우는 이 위를 그대로 놔두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위우회술 후에 너무 과도하게 체중 감량이 일어났거나 식사하면 혈당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그랬을 때 우리가 복원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위를 남겨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네. 위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그렇죠. 제일 많죠. 네. 그래서 이 남아있는 위에 위암이 생길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위 우회술을 하면 네네. 위 내시경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위를 위 내시경으로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위 우회술이 서양만큼 그렇게 잘 흔히 시행되진 않았고요. 현재 보면은 위소매 절제술이 대략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위 우회술은 약 한 1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술을 받으려면 이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좀 부담이 덜 될 텐데요. 어떤가요? 네. 2019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 전에는 이제 비보험으로 수술을 하다 보면은 수술료나 입원비가 이제 너무 비싸서 굉장히 네. 경제적인 부담이 컸었는데 2019년 이후에는 그 부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케이스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네. 자, 우리가 수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우리 수술용 칼을 그냥 배에 쫙 째가지고 하는 그런 수술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비만 대사 수술 요즘 그렇게 하는 데는 없죠? 네. 배에 구멍을 뚫고 복강경 네. 수술로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런 고도비만 있는 환자분들은 복벽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개복을 해서 수술하는 것이 복강경보다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복강경 수술이 앞으로도 대세가 되는데 지금 이 준비한 게 바로 이렇게 복강경 수술할 때 쓰이는 수술 도구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네. 복강경 수술은 배에 구멍을 뚫고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복강경 수술 기구는 이런 직선형의 기구이거든요. 네네. 쉽게 말해서 이런 막대기 같은 기구를 배 안에 넣어서 이제 수술을 한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딱 원하는 부위를 정확하게 잡거나 네. 수술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그런 트레이닝이 필요한 게 사실이거든요. 네네. 로봇 수술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이 기구 끝에 관절이 달려서 이 오. 수술하기가 훨씬 쉽게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네, 이 이름이 뭐죠? 예, 아티센셜이라는 아, 기구고요. 네네네. 예, 제가 생각하는 이거의 굉장히 큰 장점은 네네. 뱃속에 기관을 이렇게 잡았을 때 네네. 이거를 얼마만큼 우리가 세게 잡았는지 뭐 약하게 잡았는지를 이 촉감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거는 충분히 관절을 이용할 수도 있고 네. 또 잡았을 때 이런 촉감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한 수술을 할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수술하면서 비만 환자들한테 어떠한 좀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예,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비만 특히 이제 위소매절제술 할 때를 네네. 말한다면 네네. 위소매절제술은 위를 반듯하게 자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이 자른 선이 좀 삐뚤빼뚤한다던가 네네. 아니면은 위아래로 이렇게 트위스트가 되어 있으면 수술 후에 식사를 잘 못하고 위산역류 같은 증상이 굉장히 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직선형 기구로는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아티센셜을 이용해서 정확한 부위를 잡고 당기면서 절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보면 비만 대사 수술이 또 관심 갖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 당뇨병을 가진 환자분들이 비만 대사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 부분 정확하게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죠. 예, 비만대사 수술이 사실 당뇨병 치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수술이고요. 이걸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 수술이라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이기 때문에 몸에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네네. 이 콜티졸은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들이 수술을 하고 나면은 혈당이 수술 이제 직후에 잘 조절이 안 되고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도비만 환자들에게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이 비만 대사 수술을 시행했더니 네네. 오히려 수술 후에 혈당 조절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것을 우연히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수술 직후라면은 사실 체중이 뭐 빠지기도 전이거든요. 당연히 수술 후에 체중이 충분히 빠져서 혈당 조절이 잘 되는 거라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체중이 많이 빠지기도 전에 혈당 조절부터 잘 된다는 것은 이 수술이 뭔가 체중 감량과는 다른 또 혈당 조절 효과가 있는 네.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우와. 이에 대해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비만대사 수술을 받는 적응증, 국민건강보험 적응증이 있는데요. 네네.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환자분들은 수술 받으실 수가 있고 또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인 환자분들 중에서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뭐 네네. 이런 비만 관련 합병증이 있으면 수술 네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조절되지 않는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게는 네네. 체질량 지수 27.5만 넘어도 이 수술 보험 적용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비만대사 수술이 가지는 당뇨병 치료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먹방 하는 분들이 왜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또 비만 대사 수술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자세히 또 알아봤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